자, 오늘은 테무에서 주문한 물건이 왔어요. 이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데요. 지금 그 소켓이 워낙 많고, 그리고 가짓수가 똑같은 것도 몇 개씩 되고 이래가지고서 참 어렵다. 관리가 어렵다. 이런 게 내가 지금 4개인가 5개인가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보내주니까 소켓을 사면 끼워서 같이 보내주죠. 그래서 처음에 잘 몰랐을 때 공구가 뭔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을 때 작년에, 그때부터 뭐 주문을 하면 같이 오니까 허락한 거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공구가 규격별로 이렇게 돼 있지도 않고, 규격별로 하려고 해도 여러 개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테무에서 이걸 딱 본 다음에 야, 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2분의 1인치라든가 3분의 8인치, 뭐 4분의 1인치 이래가지고서 한 줄씩 돼 있는 것도 또 팔고 있죠. 가격이 꽤 비싸요. 그쪽에서 팔더라도 뭐 한 4만원, 3만원대, 4만원대 막 이렇게 팔죠. 근데 내가 이거를 좀 싸게 샀어요. 10,000원 안쪽으로. 엄청난 가격이죠. 그거 좀 묶음으로 해서 사면 좀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품 받아보니까 내가 지금 제품을 광고를 하는 거예요. 돈도 안 받고 제품을 광고를 하고 있는 거야. 광고라기보다 그냥 좋다고 써보니까 좋다 얘기지만. 그 이번에 그 변속기 마운트를 교체를 하면서 소켓을 몇 개를 또 주문했죠. 잘 들어가요. 아주 잘 들어가요. 근데 이게 잘 빠질 일이 별로 없어요. 기존에 거는 잘 빠지거든요. 그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잘 빠지는데, 요거는 이렇게 구슬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걸려요. 좀 잘 안 빠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보기보다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잘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안 해요. 위로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갔다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그것도 없어요. 아주 견고하게 잘 받쳤고 있고, 플라스틱도 이거 상당히 단단한 것 같은데요. 집어던지고 그러면 깨지겠죠. 발로 차고 집어던지고 그러면 깨지겠지. 근데 통상적으로 그냥 쓰게 되면은 단단해요. 그래서 내가 요것도 한번 껴봅시다. 아유, 딱 들어가. 이것도 한번 껴볼까? 3분의 1인치 짜리 소켓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뭘 몰라가지고 크면 좋은 줄 알고 2분의 1을 많이 시켰거든요. 요 조그만 거 요거 11인치. 이게 또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요것도 쏙 들어가고. 좋아.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일곱, 17. 한 54개? 아주 그냥 한 100개는 안 되려나?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둘, 셋, 넷, 여덟, 일곱, 24개. 24개. 야, 이건 100개 되겠는데. 한 7, 80개 되겠는데. 요거는 말이죠. 요건 2분의 1인가? 2분의 1을 안 샀는데, 3분의 8밖에 안 샀는데, 3분의 8을 정리하려고 봅시다. 어휴, 쏙 들어가. 좋아. 야, 이 정도 되면 뭐 대끼리 좋아요. 근데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으면 좀 좋겠죠. 그죠? 자석으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자석으로 하려 그러면 가격이 두세 배 뛰겠죠. 4만원, 5만원대가 돼야 되겠죠. 안 그래도 비싼 건데, 나는 뭐 10,000원, 9,000 몇 백원인가 들 수 있어요.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엄청 좋죠, 그죠?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들면 딱 돼요. 이야, 좋다. 너무 좋다. 나 진짜 뭔가 기대했던 거 좀 아쉬웠었는데, 기대했던 게 잘 빠지지 않아 이렇게. 근데 뺄라 그러면 빠지지만 이렇게 잘 이렇게 쏙 빠지고 그런다 이게. 딱 껴놓으면 이 볼이 있어가지고
자술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빠져요. 밀면 또 밀려. 막 밀리지도 않아. 아, 진짜 잘 만들었지? 지금 내가 이게 없어가지고 진짜 애먹었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이거 하나로 소켓은 완전히 정리가 됐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그 소켓 정리돼 한 서너 개, 네다섯 개 되는 거는 싹 버릴 거예요. 완전히 다 버리고 여기다 싹 정리를 하는 거죠. 70개, 80개 싹 정리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는 끼울 게 별로 없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죠. 조그만 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최고예요, 최고. 됐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장만하고 이제 그 자가 정비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변속기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뜯어봐야 돼요. 뭐 점쟁이도 아니고. 이번에 변속기 마운트를 손을 봤다 그러고 나서 변속기가 좀 갈리는 소리가 나고 차가 움직이면은 축이 빠질 것 같다. 그러면은 99%, 100% 변속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도 옛날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도 운전 경력이 얼마고 그 저 차 본 지가 얼만데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곳을 만졌는데 그 만지고 즉시 뭐 뭔가 좀 안 맞았다. 그래서 이 만진 곳이 잘못됐다. 꼭 그렇진 않아요. 여기를 만졌는데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더라고요. 또 날씨 춥고 뭐 아주 덥고 아주 춥고 막 이럴 때, 특히 아주 추울 때 이럴 때 차를 손 봤다 그러면 어제는 뭐 영하 8도였는데 그 다음날 영하 15도가 됐다. 그럼 온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차 손댄 것 때문이 아니라. 안 그래도 저 뭐 27만 6만 킬로, 26만 7만 다 돼가는 오래 탄 차인데 그렇겠죠. 그래서 정비는, 그래서 저는 지금 차를 안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범죄 새끼들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맨발로 뛰어가지고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새끼들 잡는 거야 뭐 맨발로 뛰어서 잡지. 그래서 그 차 수리를 하실 때는, 이거 지금 거의 한 3주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5월 뭐 이제 한 달 정도 쉬니까 중국에서 정비는 여유 있게, 그리고 정비 일정이나 이런 걸 맞춰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뭐 한 4시까지 하기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6시가 될 수도 있고 8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내로 반드시 끝내야 된다, 아니면 뭐 몇 시까지 반드시 끝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정비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손을 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손을 댔으면은 가급적이면 그 끝을 보고 이제 덮으려고 하는데 그건 안 좋은 습관이죠. 그런 거는 하다가 안 되겠다, 시간이 좀 길어지겠다, 뭐가 없다, 뭐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멈춰야 돼요. 뭐가 이게 계획대로 안 된다 그러면 멈춰야 돼요. 여유 있게 하면 되죠. 차는 안 타면 되죠. 택시를 타도 되고 좀 걸어도 되고, 짐을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택시 타고, 좀 먼 거리면 전철 타고 뭐 버스 타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미션 고칠 때까지, 미션이 아닐 수도 있지, 차량 문제 있는 걸 좀 수리를 해서 신차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만들 거예요. 이번도 다른 데도 한번 손을 대면 저는 신차하고 같은 수준으로 만들죠. 이번에도 신차하고 같은 수준으로 만들 때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그 엔진오일 팬 같은 경우에는 뭐 자가 수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띄었다 붙이는 건데 뭐 엔진을 수리를 하지 말라는 거지 엔진오일 팬 새는 거 그거를 팬 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엔진오일 팬을 뜯을 겁니다. 엔진오일 팬 뜯는 거는 나사 열 몇 개인가 그만 하고, 그
실리콘 가스켓 있으면 되는데, 실리콘 가스켓은 성능 최고인 걸로 지금 두 종류로 갖다 놨고, 260도까지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300도 이상 넘어가는 걸 견딜 수 있는 그런 오일팬 가스켓을 두 종류를 구비를 하고 있죠, 내가. 그러니까 잘 떼고, 그리고 떼는 것도 뭐 도구라든가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엔진오일팬 떼려 그러면 저거는 바로 떼기가 힘들던데, 다른 것도 몇 개 떼어내야 되는 것 같던데, 그까이 거면 띄면 되지 뭐. 변속기 쪽을 떼든가 뭐 쿨러 쪽을 떼든가 아무 상관없어요. 가스켓하고 뭐 각 부품 떼낼 수 있는 도구는 뭐 렌치하고 소켓만 있으면 되지, 그죠? 렌치 소켓 다 있고 가스켓 있고. 그럼 기름이 있어야 되겠네. 그럼 엔진오일팬 떼면은 엔진오일을 교체해야 되니까 요번에는 조금 비싼 거, 지크나 이 새끼들은 내 상대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주 뭐 전체를 다 묶어서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은 약팔이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놈들은 내가 상대를 안 하는 걸로. 근데 분명히 그런 허위 과장 그런 광고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도 뭐 그쪽에서는 도리어 붙어서 그 짓거리를 더 하니까, 그런데 그만한 벌을 주기로 하고, 유럽 규격으로 해서 수소몰에서 지금 나오는 게 있던데, 그쪽 거가 뭐 6만원대, 한 통당 1리터당 만원 꼴로 해서 지금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다가 좀 한번 교체를 해보려고 그래요. 오일팬 띄면 어차피 오일 갈아야 되니까. 그리고 저기 5.9리터 들어가는데, 기존에는 이제 오일을 배출구로 빼실 때는 뭐 별 문제가 나오는 양이 한 250ml, 300ml 정도를 덜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오일팬 떼내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 기름이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은 꽤 넣어야죠. 그리고 오일팬을 떼낸다 하더라도 기름 한 방울도 다른 데 튀지 않게 바닥에 좀 널찍하게 깔아놓고, 그죠? 널찍하게 그 기름통을 잘 깔아놓고 기름 받아서 얼만큼이 빠져나왔는지 양을 정확히 재봐야 되겠죠. 그래도 뭐 5.6, 5.7, 5.7 이상 나오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오일팬까지 빼내고 완전히 압이 없는 상태에서 뚝뚝뚝 떨어뜨린다. 5.8리터까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계속 받아내고 그러면. 그리고 어차피 뜯어낸 다음에 그대로 둬야 돼요. 그거 내가 용접할 거거든요. 용접을 해서 붙여올 거기 때문에 떼내서 용접을 해야죠. 붙여놓고 용접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붙여놓고 용접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붙여놓고 용접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할까요? 근데 또 얘네들이 날 슬프게 하는구나. 이게 이렇게 쿠션이 있어요. 누르면은 안에 이제 스프링 비슷한 게 있나 봐요. 쿠션이 이렇게 있고. 근데 지금 하나가 빠졌어요. 이게 여기 보이시죠? 빠진 거.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구슬을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빼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다시 끼운다고 끼웠거든요. 이렇게 들어서 안 나와. 어떻게 된 거예요? 벌써 하자야? 하자. 벌써 하자.
근데 이거 뭐 중국산 뭐 짱깨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중국에서 그 인원들이 워낙 많고 또 이제 한참 기술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의식이 아직 뒤떨어져 있고 그런 걸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묶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얕잡아보는 것도 문제지만 거짓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폄하하는 한국 사람들보다 더 뒤처져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한국의 문제 그건 전체로 따질 일이 아니지. 전체로 따지면 한국인의 사기꾼이 훨씬 더 많을걸? 그 중국의 말이에요. 중국 해변가에 지금은 거꾸로 됐는데 거꾸로도 아니지. 중국 해변가 중국 동부 지역 그 해변가 뭐 청도, 상해 뭐 쭉 있지 않습니까? 청도, 상해부터 해서 저 절강까지 해가지고 이제 해변가 무역을 쉽사리 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처음에 이제 민주화 한다고 해서 경제 민주화 한다고 해서 중국에서 이제 개방하고 그럴 때 이 한국에서 또라이들이 가가지고 완전 초토화 시켜놨었죠. 그 순진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더럽고 끔찍한 짓을 해가지고 근데 말도 못해요. 그 짓을 했다가 그런 사람들이 뭘 중국 사람들이 뭘 한다 그러고 그렇게 합니까? 문화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 그렇잖아요. 지금은 내가 이거 지금 이거 하나 빠졌다고 테무에다가 이거 저기 없나 보구나. 들었다 나갔다 하네. 테무에다가 이거 반품 신청하면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받아줍니다. 100%. 이거 하나가 이게 볼이 이게 들었다 나갔다 하잖아 이거. 그죠? 기분 나쁘잖아. 그러면 반품을 받아줘요. 이거 하자가 있다고. 쿠팡보다 더 잘 받아주는 것 같아. 쿠팡은 거의 비슷하게 받아줘요 반품. 그리고 환불은 즉시 해줘요. 쿠팡하고 거의 비슷해요. 즉시 환불해요. 사진 있고 다 있고 막 이렇게 되면.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이거 너무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뭐. 어느 정도는. 이거는 벤치 가지고 하나 잘라버려도 되잖아요. 둬도 되고. 이거 하나 없다고 이렇게 많은데 이게 지금 24개인가 되는데 이거 하나 없다고 무슨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벤치로 잘라가지고 없애버리면 되지 뭐. 너무 좋은 제품인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다른 제품 파는데 이런 데다가 폄하하고 그러지 말고 지 인생이나 똑바로 살 생각을 해야지. 내 그 유튜브 그 변속기 마운트 교체를 하는데 배터리 통을 갖다가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녹이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녹이 정말 무섭게 나고 그게 다 고착이 돼가지고 변속기 통 고착하는 고정하는 볼트가 머리가 다 녹이 들어서 뭉개질 정도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짧게 물건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적어놨던데 참 한심한 새끼죠. 한심한 새끼. 응? 유튜브에서 뭐 자동차 관련돼서 유튜브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유튜브에서 벌어먹고 살라고 아둥바둥하고 유튜브 구독자가 무슨 벼슬이라서 무슨 짓거리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뭐 그런 데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 새끼는 정말 병신 새끼죠. 그거 덧글 아직도 있나 모르겠는데 내 그 덧글은 저 삭제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내버려둔다 그랬죠.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차는 스웨덴 공장에서 출고된 거예요. 중국에서 판 게 아니고 이 모자라는 새끼.
2011년도에 제조한 거야 이 새끼야. 부품은 그 전에 거고. 출고를 2012년 초에 했을 뿐이지 완성은 2011년도에 된 거고 부품은 그 전 거요. 어? 스웨덴에서 스웨덴 조립 공장에서 조립돼 가지고 나온 차야 내 차는. 중국 짱깨차가 저거 상하이 자동차에다 팔려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만 알고 이게 몇 년식인지 언제 출고가 됐는지 무슨 특성을 가진 자동차인지 개뿔도 모르는 게 무슨 볼보금 짱깨가 어떻게 됐고 이 지랄을 하고 그 저 배터리 박스가 완전히 앞쪽 다 떨어져 나가고 밑에 그 녹슬구는 물에 담겨 있어서 그렇다니까. 어떤 차는 안 그래요? 다 그렇지. 국산 같았으면은 쑥 빠졌을걸? 그나마 볼보니까 배터리통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도 상당히 딱딱하더만. 그리고 거기 녹난 부분, 그 부분에 퇴솔로 가니까는 반짝반짝 하잖아요. 국산 거 같으면 구멍 나요, 그냥. 볼트 체결하는 부분에 쇠를 부착을 안 시켜놨기 때문에 그냥 플라스틱으로 해서 고착하게 해가지고 쑥 빠져버린다니까. 국산 같았으면. 짱깨차가 뭐가 문제라는 거야. 짱깨차도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패거리질하고 업종이라든가 뭐 어떤 분야라든가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아는 척하고 패거리질하고 이간질하고 혐오질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서 되겠어요 그거. 할복하는 게 낫지. 아무데나 겨워가지고서 주둥이로 똥 싸고 그리고 이렇게 냉엄하게 지적을 하면은 앙심 품고 보복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또 단두당하고. 응? 뭐 아주 유용한 얘기를 내가 많이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쿠션이 있어. 쿠션이 좋아. 너무 좋아. 나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너무 좋아요. 앞쪽은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안 끼울 거야. 네. 됐어. 좋아. 진짜 기분이 좋아. 이 좋은 물건들 받으면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는데 그 전날 뭐 머리만 아침에 딱 일어나면 또 엄마가 또 머리 위에다 옷 하나 신발 딱 이런 거 사놓고 그러면 잠도 안 오고 잠 딱 깼는데 새 옷이나 새 신발 딱 해주면 그냥 얼마나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좋죠. 그게 순간적인 단순한 감정이라도 가장 순수하고 가장 숭고한 그런 인간의 감정이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았던 잠깐의 시간이라도 그 존재의 의의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시간들이 요즘은 별로 없다는 게 참 너무 슬픈 일인데 적지 않은 사람들한테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인간 본연의 순백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좋다.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거 좀 대공사 자동차 정비할 때는 여유 있게 하세요. 안 되면 걸어 다니면 되지 뭐. 그죠? 뜯으면 되지 뭐. 여유 있게 뜯어가지고 변속기 마운트가 문제가 있다. 그거 하면서 다른 데가 문제가 있다. 다른 데가 문제가 있어 봐 있을 거 뭐 있어요? 거기 뭐 조향기요 쪽에 문제가 있든가 좀 축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아니면 몇 개 없잖아요 거기 부속이. 이빨 맞는지 확인해보고 이빨 안 맞으면 뜯어내고 다시 교체하면 되지. 그리고 웬만한 부속은 내가 미리 사다 놨어요 지금. 오른쪽 왼쪽 다 돈이 조금 들어갔는데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있고 그리고 다 준비해놓고 있죠. 웬만한 건. 웬만한 부속은 볼 조인트
하고 서스펜션 하고 웬만한 건 다 해놨어요 지금. 근데 몇 가지 로암은 장착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멀쩡할 거예요. 로암 장착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그것도 센터에서 했는데, 다른 것도 휠 베어링도 그다지 문제가 있진 않을 거예요. 그것도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균형 안 맞으면 빨리 망가지기도 하니까. 근데 휠 베어링도 있어요 내가. 휠 베어링 비싸죠. 그거 예전에 한 3, 40만원씩 하고 랜드 교체하려면, 센터에서 가서 교체하려면 70만원 줬어야 되죠. 휠 베어링 한쪽만. 양쪽이면 140, 100만원, 140만원. 벤츠나 벤츠, 이런 거. 벤츠도 뭐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닌데, 그런 거는 이제 휠 베어링 양쪽 다 갈라 그러면 200원 줘야죠. 근데 베어링도 있고, 휠 베어링이 두 개는 아니지만 하나는 있고, 그리고 또 고무도 있고, 다른 거 망가질 만한 거 웬만한 건 다 있죠. 이번에 멤버를 한번 떼어볼까? 멤버가 좀 무겁다 그러던데. 근데 지금 비가 올 거예요. 내일 모레 비가 오기 때문에 내일 올래나?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못 움직인다 봐요. 지금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이 범죄 새끼들 잡고 한 내일 모레 글피 정도, 그때쯤에는 차를 고쳐야죠. 하루면 되면 좋은데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속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바로 주문해서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리고 근데 뭐 부속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 잘 맞추고 이래서 조이는 게 좀 잘못됐다거나 좀 어긋나 있다거나 그러면은 잘 조여서 쓰면 되겠죠. 그럼 그날 바로 해결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보조석, 엔진룸 보조석이 좀 문제인데, 보조석 앞쪽 엔진룸 보조석 쪽, 그러니까 탑승한 상태에서 봤을 때는 우측 엔진룸 우측이 문제인데, 거기에 지금 기름이 좀 새는 부분이 있고, 호수에서 새니까 그건 가스켓이라든가 연결 부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 좀 손 봐야 되고. 근데 이거 명칭을 몰라가지고 명칭을 알면 바로 부속 주문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그냥 갈아 끼우면 되는데, 명칭을 몰라가지고. 그리고 지금 서머스탯 그 수온 조절기, 냉각수 수온 조절기도 탈거를 해가지고 상태 보고 문제 있으면 교체해야 되고, 문제가 없어도 교체를 해야죠. 그래가지고서 신품으로 장착하고 구품은 떼내서 시험을 해보고 조금 손을 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예비 부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럼 냉각수는 당연히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엔진오일 필터, 엔진오일 그 팬 떼어내면 엔진오일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엔진오일 팬을 갖다가 용접을 좀 해야 되고, 용접을 좀 예쁘게 해놓으려고요. 용접하면 되지 뭐. 그리고 저렇게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데, 알루미늄 확고로 돼 있고 뭐 균열이 간 정도,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거 말고 균열이 좀 가 있다, 이런 거는요 내부에서 그 용접을 해야 돼요. 외부에서 용접을 하는 거는 그건 좀 무식한 짓이에요.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용접을 하게 되면 균열가 있는 것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균열은 남아 있거든요. 그쵸? 밖으로 안 새는 것 뿐이고 밖에서 막아준 것 뿐이지. 그럼 이 기름이 어떻게 돼요? 균열되어 있는 그 두께, 응? 그 알루미늄 합금의 두께만큼 미세한 그 균열, 거기에는 기름이 스며들어 갑니다. 기름이 스며들어 가면 어떻습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하고 온도가 올라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서서히 균열이 갈 수가 있어요. 용접을 해 놨어도. 자연의 이치예요, 그거는. 그래서 용접한 그 알루미늄 합금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다. 근데 바깥에서 용접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여러 가지 이유로 두께가 한 20cm 됐다. 근데 밖에서 용접을 했다. 그럼 100% 터집니다. 그거는 10,000% 터집니다. 안쪽에서 이렇게 그 오일, 그 다음에 이 오일 같은 경우에도 고열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오일을 집어넣는 거죠. 이런 오일을 안쪽에서 담고서 뜨겁게 될 때까지 달궈 가지고 달리고 또 식히고 달리고 식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런 종류의 알루미늄 합금통은 10,000% 쪼개집니다. 그거는 다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교량 같은 거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철이나 비철금속 같은 경우라도 그 수축이나 수축하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게 상당히 커요. 생각보다. 흙도 그래요. 흙도 이 수축하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게 종류별로 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뿌리가 끊어지느냐 마느냐, 뿌리가 잘 활착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를 결정지을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이 수축이나 이런 수축률이나 이런 게 다른 것도 다 그런데 어쨌든 쪼개집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팬 같은 게 만약 균열이 갔다 그러면 대부분 밖에서 하고 싶겠지만 바깥쪽에서 그 좀 용접을 하고 싶겠지만 그런 유혹을 버리고 정석대로 떼어내서 떼어내면 안쪽에 균열된 데가 보여요. 거기에서 꼼꼼하게 균열을 막아놓고 그리고 바깥쪽에도 바깥쪽에도 용접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안에서 했으면 밖에 어차피 새진 않아요. 용접을 안쪽에서 해놨으면 바깥쪽에서 새질 않아. 그러나 밖에도 용접을 해두고 수축과 팽창을 반복한다는 것은 용접 부위에 상당한 자극을 주는 거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는 용접 부위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할 텐데, 그죠? 그리고 그럼 뭐 이제 오일팬 떼어내서 할 때 얘기하겠지만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코팅된 부분은 긁어내야 돼요. 쉬워요. 쇠브러시 가지고 좀 돌리세요. 코팅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좀 돌리세요. 그래서 코팅을 벗겨내면 용접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코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뭐 페인트나 이런 거로 코팅이 아니에요. 금속이겠지? 금속 같은 걸로 이렇게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화나 변형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코팅을 내부에 보통 하거든요. 그거를 해주면 좋겠죠.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좀 코팅제가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 오일팬 같은 거 내부에 실리콘 이런 거 말 실리콘하고 달라요. 실리콘은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좋을 게 없죠. 그야말로 코팅 할 수 있는 그게 뭐 그 화학적인 그런 반응을 거쳐가지고 거의 흡착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융합하는 정도 그 정도로 코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용접해놓고 나서 내부 코팅하고 아니구나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안쪽에 코팅을 용접을 하고 바깥쪽도 용접을 해야 됩니다. 바깥쪽 용접하고 안팎으로 해놓고 그 용접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가 좀 균열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름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성분 용제를 담아놔야 돼요. 막 닦아내려고 애쓰고 하지 말고 어차피 오일보다는 그런 용제들이 더 휘발성이 있고 더 잘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잘 닦고 난 다음에 용제를 담아두면 용제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기름을 융합해가지고 제거가 되겠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걸 또 말려야 돼요. 근데 정석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말리고, 그죠? 그거를 좀 말리고, 말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빨리 말린다고 불 대고 하지 마시고 쪼개질 수도 있으니까 더. 그렇게 한 다음에 용접을 하고, 용접한 게 또 식어야 되겠죠. 용접한 게 식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30분 이상 걸립니다. 빨리 식히려고 막 호호 불다가 또 잘못해서 입술 대고 이러지 말고 던져두면 1시간쯤 있으면 뭐 깔끔하게 마르겠죠. 어디 구멍 난 데 없나 잘 용접됐나 보고, 그리고 완전히 식으면 또 잘 닦아내고 산화제가 아니지, 코팅제를 발라서 코팅을 하고, 아니 참. 그리고 안쪽을 그렇게 해서 그 용접하고 뒤집어서 바깥쪽을 또 용접을 하고. 네, 그리고 이건 뭐 용접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런 종류의 거를 해본 사람은 별로 많이 없겠죠. 현장마다 물건마다 다 틀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안쪽 바깥쪽을 용접을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쪽에 코팅을 쫙 해주면 좋겠죠. 그럼 되죠. 그리고 바깥쪽에는 코팅을 해주면 좋죠. 엔진 오일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도 코팅이 돼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알루미늄 합금이 그 색깔 그대로 돼 있고 별다른 코팅을 안 한 것 같지만 화학적으로 코팅을 해놓은 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매끈해요. 알루미늄이 꼭 그렇게 매끈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시도를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해서 영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